이마의 난뾰루지가 여우의 세 번째 눈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눈은 몸을 조종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든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사만 구미호의 원혼이 숙주를 자살시키고 몸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해가 지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으며 큰 욕심 없이 땅을 일구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언덕 위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정수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점잖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성품은 대나무처럼 고두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누구 하나 그를 험담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거나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며 소일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 나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어 주인의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밤새 서리가 하얗게 내린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려다가 이마 한가운데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기나 벌레에 물린 것이려니 생각하며 무심코 손을 대보았는데 손끝에 닿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콩알만 한 크기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종기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구리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희고 깨끗한 이마 한복판에 불띠붉은 종기가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잘 익은 산수유 열매를 박아놓은 것처럼 기이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으며 서랍에서 묵혀둔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시원한 약 기운이 닿자 잠시 통증이 가라앉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기는 더욱 붉게 달아올랐고 그 열기는 이마를 넘어 머리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방 문을 열고 마루에 앉아 차가운 아침 공기를 쐬며 열을 식히려 했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뒹굴고 있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쾌하게 느껴졌을 아침 풍경이었지만 이마의 종기 때문에 정수의 마음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종기의 통증은 묵직한 두통으로 변해 정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으려 책을 펼쳐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다가 정수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차마 이마의 흉한 종기를 보여주기가 민망하여
그저 지난밤 잠을 설쳐 머리가 좀 아플 뿐이라며 둘러댔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따뜻한 꿀물을 타다 주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손사래를 치며 그저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러가자 정수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과 반나절 사이에 종기는 더 커져 있었고 그 색깔도 검붉게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정수는 이마의 종기를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두꺼운 띠를 머리에 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띠가 종기를 누르자 욱신거리는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남들에게 흉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에 그는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가며 정수는 혹시라도 띠 사이로 붉은 기운이 새어나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올 때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주던 정수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낯선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띠를 풀었습니다. 띠에 눌려있던 종기는 화가 난 듯 더욱 맹렬하게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종기의 모양은 아침과는 또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그랗던 모양이 양옆으로 길쭉하게 늘어나 마치 감은 눈꺼풀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거울을 닫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보는 것이라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손끝으로 더듬어 보는 감촉 또한 분명 길쭉한 타원형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몸에 생겨나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마의 종기가 마치 심장이라도 가진 것처럼 쿵쿵거리며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동은 정수의 심장 박동과는 엇박자로 뛰며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정수의 귓가에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먼 곳에서 가늘게 웃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어 그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이것이 열 때문에 생긴 환청인지 아니면 정말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의 얼굴은 최악의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열에 시달리느라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은 거무죽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마였습니다. 종기는 이제 붉은색을 넘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가운데 부분에는 가느다란 선이 생겨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이것을 터뜨려야 할지 아니면 의원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용한 의원이 없었고 읍내까지 나가려면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몰골을 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장터를 지나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며칠만 더 집에서 쑥 찜질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아궁이에서 쑥을 가져와 지시겨 이마에 붙였습니다. 쑥의 독한 향이 코를 찔렀지만 차라리 그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쑥을 붙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마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판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쑥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며 타버린 것입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쑥을 떼어냈습니다. 이마의 종기는 쑥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운을 빨아먹은 듯 더욱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사악하고 불길한 기운이 자신의 몸에 깃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정수의 집 쪽에서 여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개들은 정수의 집 쪽을 향해 짖어대며 꼬리를 감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수의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정수의 방에서 가끔 혼잣말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아주머니는 그저 주인 양반이 책을 읽는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가로줄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오직 이마의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졌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듯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선명해지는 순간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부수고 싶거나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었습니다. 평생을 선비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야만적인 충동은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악귀에 씌인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종기가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서 마치 머리에 돌덩이를 이고 있는 듯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이마의 가로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살갗이 벌어지는 끔찍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지만 뜨거운 점액 같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차가운 액체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붉은 종기가 가로로 쩍 갈라지며 그 속에서 누런 눈동자 하나가 정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동공, 탁하고 음산한 빛을 띠는 짐승의 눈, 바로 여우의 눈이었습니다. 정수의 두 눈 위에 자리 잡은 그 세 번째 눈은 제멋대로 눈동자를 굴리며 방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깜빡이기도 하고 가늘게 찌푸려지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마의 눈이 맹렬하게 움직이며 정수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정수가 보는 세상과 이마의 눈이 보는 세상이 겹쳐지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이마의 눈은 정수의 방을 낯설게, 아니, 먹잇감을 탐색하듯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손으로 그 눈을 가리려 했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강한 거부감이 들며 팔이 제멋대로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그 눈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듯 정수의 손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수의 귓가에는 더욱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해, 좁아, 쉰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투정 같기도 한 기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귀를 막고 누구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하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낄낄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긴. 이제 이 몸의 주인이지. 목소리는 정수의 공포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정수의 집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주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기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정수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피 묻은 띠를 두르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띠 사이로 언뜻 보이는 이마에서는 무언가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마을로 뛰어내려가 촌장님을 찾았습니다. 촌장님, 주인 양반이 이상해요. 사람의 눈이 아닌 것이. 주인 양반 얼굴에 있어요. 마을의 촌장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촌장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정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도 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궁이에 불을 뗐을 텐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정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안에 있느냐? 내 좀 들어가마. 촌장의 목소리에도 정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자 퀴퀴한 짐승 누린내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정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두 눈은 넷하게 들어가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수의 이마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충혈된 세로 동공의 눈 하나가 촌장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정수의 두 눈과는 전혀 다른 생기를 띠고 있었으며 사악하고 교활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촌장과 함께 온 청년들은 억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촌장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촌장의 말에 정수의 입이 열렸지만 흘러나온 목소리는 정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늙은이가 겁도 없이 들어오는구나. 그것은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의 두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가는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기괴한 모습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마의 눈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를 세는 듯 했습니다. 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원한에 의한 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상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디 감히 사람의 몸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그 눈을 감지 못할까? 촌장의 호통에 정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마의 눈은 더욱 크게 뜨이며 노란 안광을 뿜어냈습니다. 이 터는 원래 내 것이었다.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죽인 놈들의 자손이 이놈이다. 내가 내 집을 되찾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순간 정수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병약한 선비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 있던 청년 하나를 밀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잡아라. 정수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촌장이 소리쳤습니다. 청년들이 우르르 뒤를 쫓았지만 정수는 네 발로 뛰는 짐승처럼
빠르게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로 킥킥, 킥킥킥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여우의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정수는 산비탈을 미친 듯이 기어올랐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수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몸을 지배한 여우의 눈이 그를 강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눈은 숲속의 어둠을 꿰뚫어보며 정수를 험한 절벽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마의 눈은 밤하늘의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는 밤, 정수와 여우의 눈은 하나가 되어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들고 산비탈을 뒤졌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덤불을 헤치고 달아나던 정수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던 점잖은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되 그 움직임은 산짐승보다 더 빠르고 기괴했습니다.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정수를 쫓다 지친 청년들은 결국 빈손으로 마을로 터덜터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안악들과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었고 밤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정수의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주인 양반을 어쩌면 좋아요. 부모 없이 홀로 자라 그저 글만 읽던 양반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몹쓸 귀신이 붙었단 말입니까? 그녀의 울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혹시 산신령님이 노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보기엔 분명 예전에 죽은 여우의 원혼이 돌아온 거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며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침착했습니다. 촌장님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여 좌중을 조용히 시킨 뒤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진정하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이리 우왕좌왕해서는 정수를 구할 수 없어. 촌장님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촌장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촌장님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수의 집 뒤편, 어둠에 잠긴 대나무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을터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 촌장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음 이 산골짜기에 들어와 터를 잡을 때의 일이지. 그때 이곳은 억새와 가시덤불이 우거진 야생의 땅이었어.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집을 짓기 위해 숲을 베어내고 불을 놓았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만 이 산의 주인이었던 늙은 여우의 굴을
건드리고 말았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촌장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듯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었어. 털이 붉다 못해 검은 빛이 돌고 이마에는 세 번째 눈이 박혀있는 영물이었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 여우를 몰아내야만 했네. 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뱃잎 냄새가 매캐하게 퍼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결국 사람들이 여우를 잡았어. 하지만 그 여우는 죽어가면서도 원망서린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 내 눈은 감기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눈을 뜨는 날, 이 터에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자의 몸을 빌려 내 집을 되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네.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의 이마에 생긴 눈과 촌장님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잊고 살았어. 세월이 흐르며 저주도 희미해졌으리라 믿었지. 허나 오늘 밤 정수의 이마에 나타난 그것은 분명 그 옛날 죽은 여우의 세 번째 눈일일세. 이야기를 마친 촌장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놈은 정수의 몸을 차지하려 하고 있어. 정수가 평소 욕심없고 맑은 심성을 가졌기에 그 깨끗한 그릇을 탐낸 게야. 놈이 정수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가 정수를 찾아 데려와야 하네. 만약 오늘 밤을 넘기면 정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되어 우리를 해칠지도 몰라. 촌장님의 말에 청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마을의 식구인 정수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촌장님은 장정들을 다시 불러 모아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횃불뿐만 아니라 여우가 싫어한다는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주머니마다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계곡가에 정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얼굴에 튀자 정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물속에는 기괴한 모습의 사내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 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바위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손은 제멋대로 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어났느냐, 나약한 놈.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목소리는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너희 인간들이 내 보금자리를 불태우고 내 가족을 죽였지. 나는 그 원한을 갚으러 왔다. 네, 몸은 아주 쓸만하구나. 젊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영혼이 맑아서 내 기운을 담기에 아주 좋아. 이마의 눈이 맹렬하게 붉은 빛을 내뿜자 정수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내 몸에서 나가다오. 정수가 애원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갈 수 없다. 아니, 나가지 않는다. 이제 이 몸은 내 것이다. 내 놈의 영혼 따위는 쥐어짜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그 순간 정수의 오른손이 제멋대로 움직여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수는 기겁하며 손을 멈추려 했지만 엄청난 힘이 팔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쥔 손이 서서히 정수의 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편안해지거라. 이 몸을 내게 완전히 넘기고 너는 영원한 잠에 드는 거야. 여우의 원호는 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빈 껍데기가 된 육신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정수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턱 밑까지 다가온 날카로운 돌멩이가 피부를 긁어 피가 맺혔습니다. 안 돼! 나는 죽지 않아! 이 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다. 정수의 절규가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솟구치자 이마의 눈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정수의 맑은 정신력이 여우의 사악한 기운과 충돌하며 스파크가 튀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그 틈을 타 돌멩이를 멀리 던져버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원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 제법이구나.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밤은 길고 내 힘은 점점 빠질 텐데. 이마의 눈은 정수의 길을 빨아먹으며 다시금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 낭떠러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의지와 육체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의 지휘 아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마치 긴 뱀처럼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습니다. 숲은 낮과는 달리 낯설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사람들의 옷을 잡아 끌었고 발밑의 낙엽은 쥐처럼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들에게 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농사짓고 밥을 나눠 먹고 경조사를 함께 겪은 식구였습니다. 앞장서던 사냥꾼 출신의 청년이 멈춰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저기 핏자국이 있습니다. 청년이 가리킨 곳에는 바위 위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짐승의 발자국이 아닌 사람의 손자국과 발자국이 뒤섞인 기이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네 발로 기어서 이동한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수가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촌장님은 흔적을 살피더니 지팡이로 산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이다. 놈이 정수를 절벽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 서둘러야 해.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팥과 소금, 주머니를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마침내 수색대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정수를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벼랑 끝 바위에 걸터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세찬 강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빛을 받은 정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이마의 세 번째 눈이 횃불보다 더 밝고 섬뜩한 붉은 빛을 쏘아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오지 마라. 다가오면 이놈을 밀어버리겠다. 정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춤하며 멈춰섰습니다. 촌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미무라, 네 원한이 아무리 깊다 한들 죄 없는 사람을 해쳐서야 되겠느냐. 당장 그 몸에서 나오너라. 촌장님은 품에서 오래된 부적과 팥이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정수의 이마에 있는 눈이 실룩거리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종이 쪼가리로
나를 막겠다고? 나는 이 산의 신이다. 여우의 원호는 코웃음을 쳤지만 정수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리를 들은 정수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촌장님, 마을 사람들.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자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촌장님,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정수의 본래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야, 정신 차려. 우리가 왔다.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은 정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어 절벽 반대쪽으로 몸을 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원호는 정수의 발목을 잡아채듯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지금이다. 놈이 흔들리고 있어. 팥을 뿌려라. 촌장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청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정수를 향해 팥과 소금을 뿌렸습니다. 타닥, 타다닥. 파달이 정수의 몸에 닿자마자 튀겨나가는 소리가 마치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의 눈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크악, 뜨거워. 이놈들이. 여우의 원혼이 발악하는 사이 건장한 청년 넷이 달려들어 정수의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정수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물어뜯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미안하네. 정수야, 조금만 참게. 촌장님은 미리 준비해온 명주실로 정수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눈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얀 광목천으로 눈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광목천 위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천이 꿈틀거렸지만 팥과 소금의 기운 때문인지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졌습니다. 기절한 듯 했지만 이마의 눈은 천 속에서 여전히 껌뻑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정수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닭이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수를 그의 방 아랫목에 눕히고 방 내 귀퉁이에 굵은 소금을 산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위에는 가시가 돋친 엄나무 가지를 걸어 잡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촌장님은 정수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으나 이마를 가린 광목천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내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놈은 잠시 기운이 눌렸을 뿐 밤이 되면 다시 정수의 몸을 차지하려 들 걸세. 오늘 밤이 진짜 고비야. 촌장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겨우 데려오긴 했지만 몸속에 들어앉은 원혼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촌장님은 아주머니를 불러일렀습니다. 오늘 낮 동안 쑥을 많이 캐오게. 그리고 맑은 물을 길어다 놓고 소뚜껑을 준비하게. 놈을 태워 죽일 준비를 해야 하네. 날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정수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햇빛이 닿자 정수의 이마를 덮은 천의 움직임이 잦아들었습니다. 여우는 음습한 기운을 좋아하기에 양기가 강한 낮에는 활동이 둔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검푸르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꿈속에서도 여우는 계속해서 정수를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지만 누구 하나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가올 밤, 여우의 원혼과의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일도 미루어 두고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산에 불을 질러 여우굴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님은 묵묵히 정수의 곁을 지키며 낡은 서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기록 속에 이 여우를 물리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두려움도 함께 길어졌습니다. 정수의 방 안, 이마를 가린 천 속에서 붉은 안광이 다시금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잠잠하던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오며 문풍지를 덜컹거렸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짖는 것을 멈추고 집안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정수의 집 마당에는 횃불이 하나둘 켜졌지만 그 불빛은 어둠을 몰아내기보다는 그림자를 더욱 길고 기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정수의 방에서는 앓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고 그 소리에 맞춰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가슴도 쿵쿵 뛰었습니다. 촌장님은 마루에 정주하고 앉아 정수의 방문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하얀 소금, 그리고 말린 쑥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마였습니다. 낮에 촌장님이 묶어준 광목천이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천 아래에 있는 그것, 여우의 눈이 맹렬하게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손을 들어 이마를 만지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는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낮고 음습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밤이 왔다. 나의 시간이야.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이제는 귓가에서 속삭이는 수준이 아니라 뇌 전체를 장악하고 명령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답답해. 이따위 천조각으로 나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정수의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혀와 입술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 몸에서 나가. 하지만 여우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여야 편해질 것이다.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할 뿐이야.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아랫목에 군부를 지폈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한기가 돌았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병풍 속의 그림들이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에 맞춰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정수의 눈에는 방 안의 모든 사물이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문갑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고 천장의 석갈에는 뱀이 골리를 튼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수의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마의 세 번째 눈이 정수에게 보여주는 환영이었습니다. 여우의 눈은 정수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포스러운 환상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갑자기 이마를 감싼 광목천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뜨거움에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바닥을 긁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광목천의 가운데 부분이 검게 그을리더니 이내 구멍이 뚫리며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여우의 사악한 유력이 촌장님의 처방마저 태워버린 것입니다. 천이 흘러내리자 붉게 충혈된 새로 동공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 눈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듯 탐욕스럽게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있는 촌장님의 기척을 느끼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렸습니다. 늙은이가 아직도 버티고 있구나. 정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팔이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손끝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톱이 길어진 것도 아닌데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지 말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손은 거침없이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찬 밤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수에게 쏠렸습니다. 횃불빛을 받은 정수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이마 한가운데 박힌 붉은 눈은 횃불보다 더 강렬한 빛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세 번째 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공포가 현실이 되어 엄습했습니다. 정수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지만 이마의 눈만은 생생하게 살아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촌장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왔구나. 내 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촌장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정수의 입이 삐딱하게 비틀어지며 대꾸했습니다. 이 터의 주인이 왔는데 환영은 못해줄 망정 소금을 뿌려. 괘씸한 인간들. 목소리는 정수의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억양과 말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노인이 말하는 듯한 쉰소리였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다. 짐승이 주인이 될 수는 없어. 당장 그 몸에서 나와 산으로 돌아가라. 산으로 돌아가라고? 정수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당을 울리고 뒤편 대나무 숲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내 집을 불태우고 내 새끼들을 죽여 거름으로 쓴 놈들이 할 소리냐? 너희가 밟고 서 있는 이 마당 흙 아래 내 새끼들의 뼈가 묻혀있다. 여우의 원혼이 분노를 터뜨리자 마당의 횃불들이 일제히 사그라들듯 휘청거렸습니다. 바람이 회오리치며 먼지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빙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서린 깊고 오래된 원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새끼들의 뼈라니?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나이든 노인 몇몇은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옛날 정수의 할아버지 댁의 밭을 넓히기 위해 산빛 아래 불을 놓았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굴 속에서 타 죽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우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여우의 원혼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대를 이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아니 여우는 그 죄업을 갚기 위해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후손을 제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정수의 몸이 마루로 내려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촌장님 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마의 눈이 촌장님의 눈앞에서 껌뻑거렸습니다. 늙은이, 내 놈의 피 냄새가 아주 고소하구나. 하지만 내 목표는 내 놈이 아니야. 나는 이 녀석을 완전히 차지해서 너희 마을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정수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 촌장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님은 미리 준비해둔 소금 한 줌을 정수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지, 소금이 닿자 정수의 얼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으악! 이 독한 늙은이가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여우였지만 상처를 입는 것은 정수의 몸이었습니다. 정수의 얼굴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의 눈은 분노로 더욱 크게 뜨였습니다. 정수의 의식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외쳤습니다. 촌장님, 저를 죽여서라도 놈을 막아주세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뿐이었습니다. 촌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놈이 약해진 틈을 타서 결계를 쳐라. 정수를 마당 한가운데로 몰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청년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수는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청년들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몽둥이를 받아쳐 부러뜨리고 청년 하나를 발로 차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병약했던 선비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뒤편 산속에서 수많은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아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에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속에 있는 여우들이 원혼의 부름을 받고 내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의 이마에 있는 눈에서 붉은 광선이 뿜어져 나와 마당의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땅이 갈라지고 기와장이 깨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촌장님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잡기 위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장이야. 우리 마을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해. 모두 쑥더미에 불을 붙여라. 놈은 쑥 타는 냄새와 연기를 싫어한다. 촌장님의 단호한 명령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곳곳에 쌓아둔 쑥더미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매캐한 쑥 연기가 피어올라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정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콜록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여우는 후각이 예민하여 독한 쑥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콜록, 치워. 저 더러운 풀들을 치우란 말이야. 정수는 연기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촌장님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징을 울렸습니다. 징. 징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정수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쇳소리가 원혼의 정신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마당 중앙에 있는 평상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정수의 본래 의식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은 정수의 의지를 꺾기 위해 정수에게 끔찍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수의 부모님이 불타는 숲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 시체가 된 모습 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하지만 정신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아주머니가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주인 양반,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정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정수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울면서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업어 키운 분입니다. 저런 요물한테 지면 안 돼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정수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흐릿했던 두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외침은 쑥 연기보다 더 강하게 정수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마의 눈이 맹렬하게 깜빡이며 방해했지만 정수는 아주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촌장님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정수의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해. 촌장님은 사람들에게 진과 꽹과리를 계속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사람들의 기합 소리가 합쳐져 정수를 에워쌌습니다. 여우의 원호는 당황했습니다. 인간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로 뭉쳐 대항해 오자 기세가 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끈질긴 것들. 정수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졌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안간힘을 다해 몸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통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촌장님은 정수의 앞으로 다가가 준비해둔 붉은 팥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천지 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억울한 원호는 달래어 보내고 산 사람의 목숨은 지켜주시옵소서. 촌장님은 팥을 정수의 이마, 정확히 그 붉은 눈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파달이 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러자 정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마의 눈에서 검붉은 피고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명과 함께 정수의 몸에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연기처럼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원혼이 몸 밖으로 끄집어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혼은 끈질기게 정수의 머리카락을 어깨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절대로 혼자는 못 간다. 갈 거면 이놈도 데려갈 테다. 원혼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쑥연기는 자욱하고 징소리는 요란하며 정수는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마의 눈은 이제 반쯤 감긴 채로도 도끼 어린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통 속에서도 촌장님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끝을 내주세요. 촌장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촌장님은 품속에서 가장 귀하게 보관해오던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운으로 사악한 눈을 영원히 봉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다가오는 촌장님을 보며 두려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살이 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불에 달궈진 도장이 붉게 빛났습니다. 촌장님은 정수의 머리를 단단히 잡으라고 청년들에게 일렀습니다. 4명의 장정이 정수의 팔다리를 눌렀습니다. 여우의 원호는 다가오는 불기운을 느끼고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수의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지만 촌장님의 손은 망설임 없이 정수의 이마, 그 3번째 눈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의 끝, 가장 고통스럽고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의 손에 들린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이 붉은 기운을 머금고 정수의 이마를 향해 내려 꽂혔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가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짐승의 털이 그슬리는 듯한 노린내와 썩은 물이 증발하는 듯한 역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정수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끄아! 뜨거워! 이거 치워! 그것은 정수의 비명이기도 했고 살기 위해 발악하는 여우 원혼의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뼈를 깎는 듯했고 머릿속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촌장님은 이를 악물고 도장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장의 양각된 문양이 정수의 이마, 그 흉측한 3번째 눈 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수의 몸을 잡고 있던 4명의 청년들은 튕겨나갈 듯한 힘을 느꼈습니다. 정수의 몸이 화로처럼 팔딱거리며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꽉 잡아라. 놓치면 다 죽는다. 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청년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정수의 팔다리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정수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의 붉은 눈은 도장에 눌린 채로도 맹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 눈은 도장의 뜨거운 양기를 견디지 못해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사기새치가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정수의 내면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과 몇 초의 시간이지만 정수의 의식 속에서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집채만한 붉은 여우가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날카로운 이빨은 칼날 같았습니다. 네 몸은 내 것이다. 포기해라. 여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수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실 세계에서 느껴지는 이마의 뜨거운 통증이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그 통증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밖에서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수는 어둠 속에서 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 몸은 내 것이다. 조상님이 물려주셨고 내가 평생을 아껴온 내 집이야. 정수가 소리치자 그의 뒤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촌장님의 도장이 뿜어내는 기운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등지고 여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용기였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정수는 온몸을 던져 거대한 여우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여우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토록 강할 줄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현실의 마당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장에 눌린 정수의 이마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더니 허공에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괴로워하는 여우의 형상을 이루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어 원통하다. 원통해. 허공에 뜬 연기 형상은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촌장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가득한 쑥 연기와 사방에 뿌려진 소금 기운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촌장님이 잡고 있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은 여우에게는 닿기만 해도 살이 타는 불칼과도 같았습니다. 원호는 정수의 몸에서 억지로 뜯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버티게. 촌장님은 떨리는 손에 힘을 주며 도장을 더욱 강하게 눌렀습니다. 정수의 몸이 마지막으로 크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 정수의 입에서 짧고 굵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공에 떠있던 검은 연기가 캬악 하는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강력한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듯 여우의 형상은 순식간에 형체를 잃고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정수의 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줄이 끊어진 것처럼 정수는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축 늘어졌습니다. 촌장님은 그제야 도장을 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닿았던 정수의 이마 자리에는 붉은 눈 대신 검게 그을린 흉터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흉터의 모양은 마치 눈을 감은 듯한 일자 모양이었는데 더 이상 꿈틀거리거나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쑥 타는 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올 뿐 바람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정수의 팔을 놓았습니다. 정수야?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이 창백한 얼굴에 가슴의 움직임조차 희미했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난 아주머니가 기어와 정수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을 쉬어요. 살아있어요. 아주머니의 울음 섞인 외침에 그제야 사람들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습니다. 휴, 살았다. 살았어.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들이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촌장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놈은 쫓겨났어. 벼락 맞은 나무의 양기가 놈의 눈을 태워버렸으니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게야. 촌장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들이 하나둘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가 풀린 채로 웃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수의 집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맑은 밤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은 아주머니에게 지시했습니다. 방 안을 깨끗이 치우고 정수를 눕히게. 소금기 묻은 옷은 다 벗겨서 태워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해. 그리고 꿀물을 좀 준비하게. 깨어나면 기력이 많이 쇠해 있을 거야. 청년들은 정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군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깨진 기물을 치우고 흩어진 소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정수의 얼굴과 손발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낼 때마다 묻어나는 검은 그을음은 지난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 안에 눕혀진 정수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비록 이마에는 흉한 상처가 남았지만 표정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눈썹의 찡그림도 펴졌고 호흡도 점차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촌장님은 정수의 머리맡에 앉아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긴 했지만 뚝뚝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많이 상했으나 젊은 사람이니 금방 털고 일어날 걸세. 며칠 푹 쉬면 될 거야. 촌장님의 진단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마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몸에서 나온 나쁜 기운이 묻어 있을지 모를 물건들을 모아 마당 한가운데서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남은 쑥 냄새와 비릿한 냄새를 모두 태워 없앴습니다. 사람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공포를 함께 태워 보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 사람이 짐승이 되다니. 한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지요. 촌장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정수 총각을 살렸잖아요. 위기 뒤에 찾아온 유대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동쪽 하늘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샛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촌장님은 마루로 나와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는 정수의 집 뒤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우야, 네 원한도 알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가거라. 촌장님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산을 향해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산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 어디선가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호 닭 울음소리는 밤새 마을을 지배했던 어둠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수의 방에서도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촌장님, 주인 양반이 눈을 떴어요. 촌장님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맑고 검은색이었습니다. 붉은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촌장님을 보자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촌장, 님. 목소리는 갈라져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정신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촌장님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정수야, 나 여기 있다.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이겼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려 했지만 힘이 없어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촌장님은 그 손을 다시 이불 속으로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상처는 남겠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 상처는 네가 네 집을 지켰다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거라. 정수는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밤 자신의 몸을 빼앗으려던 끔찍한 존재와의 싸움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릿속을 울리던 그 시끄럽고 음습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져온 꿀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어주자 달콤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고생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정수의 집을 한 번씩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정수의 기와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단아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의 기와들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고 굴뚝에서는 아주머니가 아침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정수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주머니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슥싹, 슥싹 규칙적인 비질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흩어진 소금과 재를 치우는 그 소리가 촌장님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아무 걱정 없겠구먼. 촌장님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정수의 집 대문 앞을 지키던 늙은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늘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들이 긴장된 밤을 보내고 맞이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이마에 남은 흉터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내 집과 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수는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꿈속의 정수는 이마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수는 이마에 훈장 같은 흉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에 진정한 가을의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고 산골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늦가을의 그 끔찍했던 악몽은 차가운 북풍에 실려 멀리 날아가 버린 듯 마을은 다시금 깊고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는 흰 눈을 이불처럼 덮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 마치 은으로 만든 숲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하얀 옷을 입고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지난날의 소란이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고 겨울 객감을 준비하며 다가오는 긴 겨울밤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정수의 집 기와 지붕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쓸어내어 길을 내놓았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겨울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어두면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지만 방 안은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예전처럼 희고 맑게 돌아와 있었고 눈빛 또한 깊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마의 둘은 푸른색 띠였습니다. 그는 외출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마의 띠를 둘러 그날의 상처를 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띠는 이제 수치심이나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의 이마에 남은 흉터를 마을을 지킨 훈장이라 부르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또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나약한 마음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굳건하면 그 어떤 요물도 틈을 타지 못한다. 그 깨달음은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의 교훈이 되어 정수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어야 잡기를 쫓고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풍습에 따라 마을 전체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정수의 집 부엌에서도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커다란 가마솥에 팥을 삶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빚느라 손놀림이 바빴습니다. 주인 양반, 올해 팥이 아주 잘 삶아졌어요. 색깔도 붉은 것이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수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수가 아파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모였었지만 오늘은 함께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김장, 김치, 찐 고구마, 말린 감 같은 겨울 간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야, 몸은 좀 어떠냐? 이제 완전히 괜찮은 게지? 이웃집 아저씨가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덕분에 아주 건강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이 따뜻합니다. 사랑방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촌장님도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정수는 얼른 마루로 나가 촌장님을 부축해 모셨습니다. 촌장님,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촌장님은 정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더니 허허 웃으셨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그늘이 싹 가셨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주인이 제 집에 들어앉은 것 같구먼. 촌장님의 말씀에 좌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촌장님은 정수의 이마에 두른 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네가 어둠과 싸워 이겼다는 징표야. 그러니 너무 가리려 애쓰지 말거라. 아주머니와 동네 아낙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붉은 팥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살얼음이 낀 동치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겨울철 별미였습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애구는 다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라고 정성껏 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팥죽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자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퍼지며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새알심은 쫄깃쫄깃하게 씹혔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은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주었습니다.